그래서 작은 방이니까 공간이 없어서 가운데 그냥 120 해서 그냥 룸트윙제 하나나 4개 이렇게 붙여놓으신 분이 있는데, 사실 가운데는 2차 반사 지점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룸트윙제를 소개해드리는 게 비코스틱이라는 회사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쪽이 그렇게 건축용 음향제제나 룸어쿠스틱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포르투갈에서 만드는 룸트윙제 꽤 큰 회사죠. 오디오 하시면서 룸어쿠스틱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보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아, 이거 소리가 나도 룸팅을 좀 해서 갖다 놓고 소리를 좀 개선시켜볼까 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룸트윙제 고르는 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룸트윙제도 그 고유 소리가 있거든요. 그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검증된 회사 제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사에서 측정한 측정치가 나오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 직접 이제 룸트윙제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저가형, 중국산 그러면 문제가 되나? 온라인에서 파는 저가형 룸트윙제 검증 안 된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예를 들어드리면요. 제 목소리가 너무 이상해지고 여기서 갑자기 소리가 좀 앵앵거리는 소리가 난다든가, 이상한 주파수 때에 막 코맹맹이로 좀 공명 같은 소리가 들린다든가, 그런 룸트윙제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비코스틱 웨이브우드 울트라 이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좀 해볼게요.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죠? 분명히 흡음하고 분산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얘가 제일 무난한 겁니다. 보면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분명히 중역 때는 흡음을 하고 고역 때는 분산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시 내려보세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났는데 이걸 다시 걸면, 그러면 그죠? 목소리가 맑아졌죠. 이런 목소리인데 나름 괜찮아지고 맑아지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시네마라운드 까만 거, 그런 흡음제는 우리 방이 너무 라이브 해갖고 현장 밑에 코너 쪽에다 몇 개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아까 그것도 괜찮거든요. 그거 다시 줘보세요. 그 시네마라운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좀 소리를 다 먹잖아요. 아, 그럼 이거 하면 되게 답답해지겠다. 근데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제 목소리가 이렇게 나던 게요. 자, 여기 이렇게 되면 그죠? 적당한 흡음이 되면서 제 목소리가 훨씬 더 선명하고 맑게 이렇게 들리죠. 꼭 이 소리가 나는 건 아닌데, 적어도 룸트윙제 자체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흡음이 돼도 적당한 데 흡음을 했을 때 제 목소리가 흡음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제 목소리가 더 맑아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룸어쿠스틱이거든요. 그리고 대역을 놓고 봤을 때 저역 쪽은 방 안에서 일어나는 부밍 이런 쪽이니까, 저역은 베이스 트랩이라는 어떤 룸트윙제를 이용해서 저역을 좀 상쇄시켜주는, 그래서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을 써야 되고, 중역 때는 흡음을 해주는 게 좋고, 고역 때는 어쿠스틱한 느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잔향, 배음, 앰비언스를 살리기 위해서는 고역 때는 분산을 시켜주는, 완전 흡음제, 완전 분산제가 아니라 흡음 위주의 분산제가 있고 분산 위주의 흡음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역별로도 그런 어떤 다른 방법이 좀 있고요. 육면체의 방에서 1차 반사가 일어나는 지점에 뭔가의 조치를 취해주는 게 룸어쿠스틱입니다. 그래서 1차 반사가 이제 육면체의 방이니까 스피커가 2개니까 12포인트에서 1차 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1차 반사가 일어나는 지점에 흡음이나 분산을 해줘야 되는 게 룸어쿠스틱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스피커 뒷벽, 그냥 여기를 앞벽으로 칭할게요. 앞벽이 있고 옆벽이 있고 천장이 있고 바닥이 있고 뒷벽이 있습니다. 일단은 벽만 놓고 보면은 가장 에너지가 많이 모이는 것은 앞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스피커 뒤에 놓여지면서 두 스피커의 영향을 다 받는 영역이다 보니까 벽면만 놓고 보면 스피커 뒷벽 처리가 일단은 전 1번이라고 봅니다. 옆벽도 굉장히 또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옆벽 1차 반사 지점은 여기서 일어나겠죠. 그죠? 그럼 반사가 일어나는 지점이 일단 스피커하고도 제일 가깝고 청취자하고 제일 크게 반사가 일어나는 지점이 옆벽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옆벽에서 반사가 일어나면은 뭐 예상되는 거예요. 음성이 커지고 포커싱이 흐려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앞벽 쪽은 흡음과 분산제를 이렇게 잘 섞어서 룸 환경에 따라서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흡음 위주로 가면 좀 더 정숙하고 차분한 사운드 스테이지가 만들어질 거고, 분산제 위주로 가면 투명하고 에어리한, 크리스피한 그런 공간 음향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대신에 옆벽은 가급적이면 흡음 위주의 분산제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흡음이 좀 되는, 흡음도 되면서 고역대는 약간 분산을 시켜주는 그런 게 좋습니다. 바닥은 솔직히 방법이 없죠. 카페트 정도가 베스트겠죠. 그래서 일단 뒷벽을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뒷벽에 저희가 이제 미리 다 저거 걸쇠를 걸어놨어요. 이 비코스틱 제품이 저렇게 벽에 거는 게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고, 이것도 이제 비코스틱 제품이거든요. 스탠드얼론이라고. 벽에다가 못질하기도 그렇고 그런 거 할 때 단독으로 쓰라고 가격대는 좀 있는데, 이렇게 놓으면 이걸 뭐 뒷벽에도 놓을 수 있고, 이 제품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뒷벽에 제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연장 가면 이렇게 차분해지는 느낌. 오디오적으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들어보시자고요. 근데 보시면, 스피커의 1차 반사 지점, 뒷벽에서 1차 반사 지점이 어딜까? 가운데 앉아있는 기준으로 하면 한 여기 정도 1차 반사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해놨단 말이에요. 뒷벽은 2차 반사 지점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소리가 이 벽에 부딪혀서 옆벽으로 가면서 2차 반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뒷벽엔 저렇게 2차 반사 지점까지 고려해서 저 정도 면적을 해주는 게 되게 좋고, 근데 룸어쿠스틱제 해놓으신 거 보면 가운데 이렇게 룸튜닝제를 붙여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왜냐면 방이 뭐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작은 방이니까 공간이 없어서 가운데 그냥 120 해서 그냥 룸튜닝제 하나나 4개 이렇게 붙여놓으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가운데는 2차 반사 지점이거든요. 1차 반사는 그냥 바로 청취자한테 가고, 2차 반사 지점을 막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효과가 좀 반감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기본은 1차 반사 지점가 일어나는 지점에 뭔가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1부 때 들었던 음악을 한 1분씩 앞부분만 쭉 들려드려 볼게요. 그럼 소리가 어떻게 바뀌었나 보세요.
뒷벽 하나만 놓고 빼고 했는데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죠? 게인이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쵸? 뒤쪽에서 흡음을 해서 에너지를 없애니까. 시네마 라운드 울트라 퓨전. 지금 제 목소리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리로 오세요. 여기다 또 걸어주세요. 그럼 제 목소리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러면 그죠? 제 목소리가 또 아까랑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 둘 셋 해보면 얘는 중고역이 되게 맑아지는 느낌. 그러면 얘하고 쟤하고의 차이는 뭐냐? 두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별도의 베이스 트랩을 놓을 생각이 없다. 그냥 난 벽체에다 뭔가의 조치를 취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이 제품이 이렇게 림스팅저가 두께가 있는 놈이 흡수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내려가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게 시네마 라운드 울트라 퓨저라는 그래프인데 녹색이 흡음인데 200Hz대를 흡음을 잘 해주고 있고 빨간색이 음을 이제 산란시키는 파란색이 분산이거든요. 중역 때는 흡음을 해주고 고역 때는 분산을 시켜주는 중저역 쪽이 훨씬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그리고 고역의 어떤 그 분산도 더 이 제품보다는 잘해주는 라운드 처리된 것도 있고 하니까 자, 요거 이제 두 줄을 한번 바꿔볼게요. 뭐 어떻게 되나 보세요. 아까 들었던 음악 잠깐 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곡은 사실은 좀 그냥 단정해졌네 정도 느낌이었지만 두 번째 곡 썸머타임에서 많이 변했어요. 그죠? 드디어 연주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들죠. 사운드 스테이지도 뒤로 쭉 들어가고 공간감이 드디어 만들어졌죠. 음악적 디테일이 되게 좋아진 느낌. 유르코트미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에서 보면 아까 그 기분 나빴던 피아노 소리가 싹 없어졌어요. 많이 맑아지고 원래 그리고 그 오스카 피터슨 피아노가요. 그렇게 피아노음이 컴팩트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콘트라베이스도 여기 있던 콘트라베이스가 뒤로 쭉 들어가고 결국에는 뒤에서 만들어낸 1차 반사, 2차 반사가 이 방안의 음을 되게 혼탁하게 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제 목소리도 약간 변했어요. 그죠? 중고음이 약간 살아난 느낌이죠. 마이크로 치면 EQ를 약간 고역적으로 올려준 느낌. 좀 맑아졌죠. 음악이 어떻게 되나 들어보시자고요. Though my fist stood the swallows
많이 좋아졌죠. 사실은요, 이 조합이면 뒷벽은 사실 베스트다 그냥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쪽은 흡음 위주, 이쪽은 분산 위주. 위치를 바꿀 수도 있겠죠. 바꿔놓으면 지금은 좀 더 이제 넓은 사운드 스테이지가 만들어지는 모양이고, 두 개를 바꿔놓으면은 가운데 좀 더 집중되는 사운드 스테이지를 만들 수 있는. 루머스틱 너무 번거롭고 심플하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사실은 요거 8개면은 그냥 국민 루머쿠스틱이다 얘기해도 될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아까 오톰 리브스에서 보면 기타 소리가 훨씬 많아진 느낌이에요. 음악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많아지는 느낌, 더 라이브해진 느낌, 더 섬세해진 느낌, 그죠? 되게 많은 소리. 루머쿠스틱 하나로 그렇게 음악적인 느낌, 그러니까 소리가 어떻게 변하고 뭐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목표는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을 내 오디오 시스템에서 들을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보면 훨씬 음악적으로 굉장히 세분화된 느낌. 그리고 파비오 비언디 비발디에서는 찰량 느낌이라고 그러죠. 진짜 활이 현을 긁어서 나는 소리, 그 느낌이 훨씬 더 리얼하게 나오는 게, 그게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악적 즐거움이 배가가 됐습니다. 자, 이제 옆벽 해볼게요. 말씀드렸지, 옆벽의 1차 반사 에너지도 제일 가까운 데서 제일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여기는 옆벽도 다 루머쿠스틱이 시공이 된 벽이라서 이거의 효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일반 그 방에 비해서는. 자, 그래도 이제 제 목소리, 여기서 말하는 목소리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제 목소리에도 약간 밸런스가 잡힌 느낌. 자, 그래서 옆벽 1차 반사 지점에다가 음층제를 해본 거거든요. 밑에는 아까 남은 시네마 라운드 흡음제를 그냥 밑에다 해놔봤습니다. 자, 이제 음악이 또 어떻게 됐나 들어보시자고요.
이미 저희가 옆벽에 이미 어느 정도 조치가 취해진 벽이다 보니까 룸트닝제가 바뀌었다 정도.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흡음 위주로 했는데 얘가 아무래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좀 분산을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냥 맨벽보다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드디어 이제 정숙해졌다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사운드 스테이지도 더 깊어지고 음상도 더 컴팩트해지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느껴지고 음악의 강약이 아까보다 좀 더 나아진 느낌. 그러니까 훨씬 더 음악적으로 들리면서 리듬감이 더 느껴지죠. 자, 이제 베이스 트랩 들어봅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방은 이미 베이스 트랩 공사가 된 방이에요. 그래서 큰 얘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런 베이스 트랩을 되게 좋아합니다. 보통 이제 베이스 트랩이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못질을 해서 걸거나 뭐 크게 세워놓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그냥 코너에 놓으면서 저 베이스 트랩의 장점은 저걸 180도 돌릴 수도 있어요. 180도 돌릴 수도 있고 각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앞뒤로 뺄 수도 있으면서 커버하는 주파수 대역을 약간 컨트롤 할 수도 있는. 저희는 이거 뒤로 돌려놓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저걸 180도 돌리면 얘랑 똑같은 무늬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도 해봐드리면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약간 흡음이 되는 거고요. 이걸 180도 돌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분산이 되는 거거든요. 빅토템 울트라 VMT라고 그래서 저 전면 180도에 따라서 컨트롤하는 주파수 대역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125에서 200Hz를 더 흡음하는 건데 저희 룸 자체가 한 100Hz에서 150Hz에서 발생하는 그 피크를 없애기 위해서 시공이 된 거라서 얘 효과는 실제보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차이가 엄청나. 앞부분 잠깐 들어볼게요.
그죠? 좋게 말하면 저역이 좀 단정해지고 저역의 음계가 더 정확하게 보이는 느낌이지만 저역이 약간 빠지는 느낌. 그거는 저희 리스닝룸의 특수 상황이라는 거죠. 이미 이런 베이스 트랩이 시공이 된 룸인데 100Hz에서 200Hz 사이를 잡겠다고 베이스 트랩이 또 추가가 되니까 약간 투머치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역이 약간 빠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근데 사실은 저 베이스 트랩이 일반 리스닝룸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큰 음수기가 될 수 있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뗐다 뺐다를 못하니까 제가 고기만 들었는데 소리가 되게 맑아지죠. 천장은 다른 룸어쿠스틱제랑 뭐가 다르냐? 천장은 1차 반사 지점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이 분산재는 얘도 소리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 분산재는 스피커가 노이즈 지점부터 이렇게 레프트 라이트 주는 게, 그러니까 이 분산재 효과는 제가 목소리를 해드리면 여기서 제 목소리하고 여기서 제 목소리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죠. 이거는 얘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뒷벽도 사실은 디퓨저, 분산재를 붙여주면 뎁스가 훨씬 좋아집니다. 생상 오르간 심포니, 이렇게 멋있는 음악이었어요. 이제 안정감 있게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스케일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까지 오늘 이렇게 해봤을 때, 이제 룸어쿠스틱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런 똑같은 오디오 시스템을 일반 가정 리빙룸에 똑같이 했을 때 네. 이와 비슷한 소리를 구현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좋은 소리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완성도 지금 한 70% 선에서 진행된 시청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좋을 수 있죠. 이거 저 만약에 저 가운데 쪽에 예를 들어 스카이라인을 저 가운데 쪽에 가운데 쪽에 스카이라인을 넣는 건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이거거든요. 이거 해보게요. 똑같이. 하나, 둘, 셋.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그냥 고용만 확 확산시키잖아요. 근데 얘는 보면은 이렇게 경사도 지고 이러면서 막 그냥 이 방향 저 방향으로 막 산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이거 대신에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거를 왜냐면 저쪽은 이렇게 라운드 퓨저 이런 놈으로 약간 중역 때는 좀 흡음 좀 해주고 중고역 때는 분산을 해주고 그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측면 이게 측면에 들어가 버리면 이걸 빼봐 한번 해보게. 이게 두 개가 있으니까 저희가 측면을 해봐 드릴게요. 측면을 하면 이게 분산제잖아요. 그러니까 옆벽에서 분산이 일어나면서 과도한 잔향이 만들어진다고 그럴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혹시 압니까?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소리가 확산돼서 더 좋아질 네, 왜냐면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PS 오디오에서 개인 유튜브 채널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그 PS 오디오에서 그 룸튜닝에 대해서 한 영상 올리고 거기서는 측면 쪽에는 뭐 이렇게 분산 스카이라인 분산제 놓는 게 좋다고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코스틱도 홈 하이엔드 첫 화면이 그 스피커 뒷벽에 이거 다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그건 이거보다 큰 목재로 된 거. 이거는 이제 중고역 분산 위주로 하는 거. 자, 그러면 들어보자고요. 어떻게 되는지. Dans ma veste de soie rose. The falling leaves drift by the window. 더 좋으세요? 소리가 화려해지면서 훨씬 듣기가 좋아졌어요. 라이브에서. 취향 존중드립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어그레시브한 사운드 스테이지를 원하시면 이렇게 튜닝할 수도 있는데 제 기로는 너무 공격적이에요. 이거는 연주회장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휘자석에 쓴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오케스트라 들어보면요. 그죠? 거의 그냥 내가 지휘자석에서 뭐 하는 것 같은 거 앞에 가보면요. 이런 사운드 스테이지 좋아질 수 있어요. 이런 사운드 스테이지가 만들어지면 이거 신청곡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야 되는데 앞부분 잠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룸튜닝에 정답은 없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놓고 보면 고역, 그러니까 토널 밸런스 제이즈로 보면 약간 무너지고 가운데도 약간 비는 느낌이 있고 그러면 얘를 옆에 놓기 위해서 뭔가를 또 바꿔주면 이게 또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다 취향이니까 이게 더 좋아하실 분도 있겠죠. 지금 뒤에 두 세트가 있잖아요. 네. 방에 크게 이거를 잡아서 하나만에 넣으면 가운데다 놓으면 되나요? 저 한 세트를 가운데.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1차 반사 지점에 두 개를 떨어뜨려 놓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방이 작으면. 예. 방이 작아서 내 1차 반사 지점이 저렇게 딱 120m 안에 들어가서 내 1차 반사 지점이 여기더라. 그러면 그렇게 놓으셔도 되는 건데 스피커 사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2m도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가운데 4개만 놓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 스피커 사이가 2.5m다 그랬을 때는 두 개 1차 반사 지점에 놓는 게 좋다는 거죠. 세일하나요? 네? 세일. 우리 아까 짰나요? 사실은 이거 프로모션이 걸렸어요. 그냥 룸어쿠스틱 해볼까 해서 이제 사마사운드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룸튜닝제 좀 갖고 와라, 우리 시청이 한번 하게. 그때 다 갖고 오더니 프로모션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20% 할인 세일을 하는데 하이엔드랑 같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거 저희가 프로모션 할 거예요. 한 일주일 있다가. 근데 가격 자체가 해외 리테일 프라이스에 비해서 사마사운드는 프로 쪽을 하는 회사다 보니까 정말 마진을, 국내 가격을 싸게 해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들어가니까 아마 되게 싸게 할 겁니다. 가격은 제가 잘 모르고요. 아무튼 이렇게 또 휴일날 날씨도 더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